이전에 제가 스페셜 교육을 할 때 발표 불안이 아주 심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뭐 회사 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발표할 시기가 되면은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저한테 훈련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NLP나 체면 치료를 하지 않았고 지하철 스피치라는 걸 훈련을 시켰어요. 지하철. 그때는 의무적으로 뭐 지하철에 나가서 최소한 한 10칸 정도 스피치를 하고 제가 훈련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지하철 스피치를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칸을 서는 순간 이미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니 머리가 하얘지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하는데 그냥 완전히 말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멘붕이 돼요, 멘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 다음 이야기는 따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그 작은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요. 이제 이 청개구리들이 신장 높이를 걸어서 호수 위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신장 높이에 난 그 웅덩이, 그러니까 차 바퀴가 막 지나가다 보면 웅덩이 있잖아요. 이제 바퀴가 만들어낸 그 웅덩이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청개구리 아무리 밖으로 놀리고 뛰어도 그 자동차 바퀴, 웅덩이 밖으로 놀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청개구리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청개구리들은 막 응원을 합니다. 야, 힘내, 힘내, 힘내. 놓을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무리 응원을 해도 이 청개구리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분, 1시간을 응원을 했는데도 결국 나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청개구리들이 그냥 다 가버렸어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자, 그 이야기 마무리는 나중에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자, 닭장 속에 자란 이제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이제 이 독수리 알을 하나 주었어요. 독수리 알을 주어가지고 닭장 안에서 병아리처럼 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이 부화가 되면서 독수리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를 이제 병아리처럼 먹이를 주면서 키웠죠. 이 독수리가 잘 자랐죠. 어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닭장 밖으로 끄집어내었는데 이 독수리가 날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리고 해도 날지 않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하면 날게 하지? 자, 고민을 하다가 이 농부가 결단을 내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독수리를 날릴 수 있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농부라면은 이 닭장소에서 자란 날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하면 날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자,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 네, 박미화 선생님. 네. 닭장 밖으로 보내줄 것 같아. 어디로? 닭장 밖으로 닭장 밖으로. 날아갈. 네. 근데 닭장 밖으로 날려버려 안 간다니까요. 닭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네. 날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날지 못하니까 이게 날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나 이 말이죠. 보내면 살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이상형 이사님, 예, 말씀하세요. 높은 곳에 어깨가 대고 같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얘가 살기에서 팍팍 뜨지 않을까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네. 같은 시간에 계속 점프하면서 같이 나는 거예요. 아닌가? 나도 독수리와 같이 난다. 오케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우리 장정희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날까요? 자, 오경수 기사님, 어떻게 하면 독수리가 날까요? 그냥 1880으로 높은 데 가서 그냥 던져버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날지 않을까요? 예, 가장 근접한 답인데, 이제 이 농부가 절벽 위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절벽. 가장 높은 절벽 위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독수리를 그냥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곤두박질 치면서 그냥 쭉 떨어지는데, 이 땅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펼쳤나 봐요. 그때부터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그리고 날개를 펴기 직전까지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근데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날개를 펴보니까, 아, 나는 원래 날 수 있는 새였구나. 원래 날 수 있는 새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장로길에 웅덩이에 빠져있는 청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친구 청개구리 다 가버리고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큰 트럭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트럭이. 자, 이 트럭에 막 깔려 죽을 것 같은 이런 큰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트럭이 막 그 웅덩이를 막 지나가려는 그 찰나에, 자, 온 힘을 다해서 뛰어 오르다 보니까 웅덩이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자, 발표 불안으로 그 지하철에서 멘붕이 된 그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다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지하철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그냥 서서, 자,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입에서 노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발표할 때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칸에 가서 또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쪽 칸에서 저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창피하게 떨면서 이야기하다 왔어요. 저를 쳐다봐 주세요. 그러면서 한 10칸 정도를 쭉 스피치를 시켜버리니까 이분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지하철에 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입에서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용기를 가져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지하철 200칸을 스피치를 해버린 겁니다. 자, 200칸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 자신감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회사의 사내 강사가 되고, 지금 그 회사를 나와서 어떤 금융보험 쪽에 일을 하는데요. 이제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 관련 뭐 그런 보험 영업을 하는데, 또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안전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의무 교육 있잖아요. 그런 의무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같이 겸하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그런 고소득자가 되어 있죠. 자, 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 우리는 무한한 잠재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편안한 상황에서는 절대 개발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그리고 올챙이가 그 트럭에 깔려 죽기 직전의 그 어떤 위험의 순간, 그리고 또 발표 불안을 가진 이분도 지하철에서 200칸 스피치를 하면서, 자, 이 위험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면서 그 위험에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위험에 직면하면서 이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이 우리를 정말 위기가 아니라, 자, 기회를 만드는 그런 성공자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위기가 옵니다. 그죠? 근데 위기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움츠러들면은 한없이 그 위험 속에 회피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했을 때, 정말 절벽 아래로 내 몸을 내던졌을 때에, 그리고 정말 트럭에 깔려 죽기 직전에 뛰어오르는 그 청개구리처럼 목숨을 다해서 뛰어오를 때, 그리고 대중 앞에 정말 지하철 스피치처럼 정면을 도전해서, 자, 나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기회를 맞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이고, 자, 우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정말 위험에 정면을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이제 했는데요.